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들, 특히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제가 지금 영상을 좀 찍어드릴 LNF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주도군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좀 고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LNF는 제가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너무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저평가고 지금은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LNF와 관련된 부분을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LNF 주주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흔들리는 마음을 저는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이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상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건 아시겠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전신자, 그러니까 전기차, 신재생, 그 다음에 자동화, 로봇이죠.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앞전에 있는 영상들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주력적으로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거기에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파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어제 영상에서도 어제 이제 하락을 할 때 2차전지를 지금 팔면 후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투자를 하다 보면요, 물론 나는 단기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흔들림에 매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2차전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지금 부분은 말 그대로 잔파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단순히 흔들림, 2차전지의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이 있었던 게 아닌 단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이라면 버티는 게 맞고요. 저는 매수가 맞다, 오히려 추가 매수가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 중에서 LNF는 너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니까 더더욱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자, LNF를 팔면 안 되는 이제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방금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거, 절대적 저평가 구간입니다. 제가 2차전지 라이브 시간에서도 제가 2차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LNF를 설명드릴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 원래 제가 1티어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인데 만약에 그걸 못 사셨으면 지금은 LNF를 사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요인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요인이 뭐냐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증설 속도와 그 다음에 해외 매출 관련 부분, 그리고 고객의 다변화와 관련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여전히 저평가, 동종 피어 대비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어 대비 저평가라는데 여기서 가격은 또 더 빠졌어요. 당연히 충분히 더 들어올 가능성, 매수를 하는 게 맞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뒤에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의 차트, 원래 차트만 딱 놓고 보면 LNF가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은 내가 만약에 지금 LNF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있으면 굳이 이 안에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계신 거에 대응하시면 된다. 누가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이 차일 뿐이지 방향성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항상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갔다가, 그 다음에 얘들이 좀 옆으로 길 때 LNF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포스코 케미칼이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갔다가, 그 다음에 LNF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계속 진행돼 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게 지금 안 간다고 이걸 팔고 다른 거 사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지금 동종 피어 대비해서 저평가 있는 구간인데 주가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LNF 지금 절대 파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LNF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포스코 케미칼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를 더디게 만들었던 요인은 증설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왜 얘들이 이렇게 증설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속도를 못 냈냐라고 할 때 영업 방식이 다르다 그랬죠. 에코프로 BM은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먼저 캐파부터 키웁니다. 내가 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딱 해요. 그리고 나서 영업을 합니다. 우리 이만큼 되니까 이만큼 캐파를 증설할 거니까 너희 물량 맡아줘 라는 거거든요. 근데 NNF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냐면 물량을 확보를 해요. 그 물량 고객사에 가서 너희 얼마 정도 필요하니? 그 이만큼 필요해? 그럼 우리가 그만큼 캐파를 증설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증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업황 자체가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업황이 좀 부진할 경우는 LNF의 영업 방식이 맞죠.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양극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쇼티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수주 내는 만큼 어쨌든 막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중되면 결국에는 이 양극재 시장 자체도 결국에는 지금은 쇼티지 상태지만 이게 수요와 공급에 맞춰지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많이 팔아놓는 회사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 속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코프로 BM 대비, 포스코 케미칼 대비 LNF가 상대적으로 이게 약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물론 증설 속도, 캐파 증설률만 놓고 보면 여전히 포스코 케미칼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워낙 이제 캐파 자체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양극재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가율 자체는 훨씬 더 커지겠죠. 포스코 케미칼이. 그러니까 연간 한 캐파 증설, 그러니까 양극재 쪽의 캐파는 한 50% 늘어나요. 근데 지금까지는 에코프로 BM이 LNF보다는 증설 속도가 더 빨라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물론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워낙 초반에 빨리 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30%입니다. 캐파 증설 속도가 연간 증설량이 30%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40%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부터는 속도는 좀 따라간다, 더 따라잡는다는 거. 다만 물론 전체 큰 캐파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큰데 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증설 속도 면에서 굉장히 더뎠는데 요 부분은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소가 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확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IRA 법안에 조금 더 빨리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겠죠? LNF가 제일 늦게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이 공장 관련 부분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늦게 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지금 하이니켈과 관련된 부분의 기술력은 국가 기술로 지금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뭔가 공장을 지으려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정부의 허가가.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은 좀 빨리 내다 보니까 통과가 됐어요. 근데 LNF는 좀 뒤에 늦게 냈어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랑 이제 미국이 IRA 법안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이 좋기 위해서 빨리 지어줬는데 어쨌든 짓고 나서 해라는 거잖아요. 짓기 전에는 안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증설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좀 제한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사실상 얘들이 미국에 진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했는데 이번에 이건 해소가 됐잖아요. 미국 공장 증설에 허가를 받을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외 법인과 관련된 합작 법인 이슈가 지금 현재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폐배터리 관련 쪽도 지금 있고 그 다음에 GM과도 좀 협약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그쪽 해외 공장 증설과 관련된 악재도 지금은 없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RA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백서가 좀 수정이 됐죠. 예전만 하더라도 지금 그냥 이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한 부분, 양극재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걸 미국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FTA 체결국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또 LNF가 미국 내에서 생산이 좀 늦더라도 먼저 진출해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좀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LNF의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팔면 안 되는 세 번째. 지금까지 LNF는 이 고객사와 관련된 부분에 좀 리스크가 큽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돼 있죠. 상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단점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셀 3사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에게 많이 파는 거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하나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 대비해서는 조금은 그걸 이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부분도 어찌되었던 해소가 된다는 거죠. 다시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에 이건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양 직납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테슬라라는 업계 1위를 고객사로 두는 거예요. 셀 3사, 국내 셀 3사 중에 1위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또 고객사로 둡니다. 거기에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기술력, 그 다음에 단결정 관련, 물론 제가 이야기하면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이 기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 BM 역시 단결정 하이니켈을 생산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시기, 그러니까 양산을 직접적으로 생산해 나가는 건 가장 빠른 건 LNF입니다. 요 관련 부분, 단결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까지도 지금 발생이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건 역시도 LNF의 주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풀리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차트를 보면서 가격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만 놓고 보면 속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니 에코프로 비하면 이만큼 갔는데 얘는 왜 똑같이 했는데 왜 못 가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양극재 주요 3사의 주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보시면 자, 예전부터 봐드릴게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이 초반에 먼저 많이 갔어요.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이렇게 가다가 쭉 한번 올라간 게 보이시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갈 때 상대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갔습니다. 보이시죠? 못 갔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갈 때 얘는 못 갔어요. 자, 그 다음에 LNF 역시 자 볼까요? 요 기간 동안 일단은 못 갔습니다. 하지만 2021년을 보면 여기 보이시죠? 얘는 먼저 가고 나서 2021년에는 이렇게 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근데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에코프로 비하면 오히려 올랐죠. 얘가 절대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LNF 역시 얘가 못 갈 때 오히려 올랐죠. 보이시죠? 올랐습니다. 근데 탄력은 오히려 에코프로 비엠이 요 당시 2021년 탄력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절었죠. 근데 이 기간에 누가 올랐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때 가장 강하게 올랐던 건 또 LNF인 거예요. 보이시죠? 요 뒤에 힘빨 받는 건. 지금 당장 흐름이 안 좋다 해서 LNF를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이 더 잘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얘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또 키 맞추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LNF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 놓고 상승장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9시 반에 실시간 라이브를 하니까 오늘 라이브의 주제가 뭐 지금은 제가 영상에서는 LNF만을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나노 신소재 평소에 많이 이야기했던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까지 얘들이 지금을 팔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오늘 왜 이렇게 2차전지가 빠지고 앞으로 2차전지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오늘 저녁 9시 30분 라이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